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처음에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은 API 게이트웨이라는 곳으로 요청을 다 받을 거예요.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이게 유저 요청이었는지, 뭐, 오더 주문 요청이었는지, 뭐 배송 요청이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유저 요청이었다? 그러면은 유저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거고, 오더 요청이었다? 오더 요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유저에서는 뭐 로그인을 아마 시도를 하겠죠? 로그인을 우리 기본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로그인을 시도한 다음에 그 로그인 정보를 어디다가 넣어 놓을 거냐면 레디스라는 곳에다가 인증 정보를 갖다가 집어 넣도록 처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물론 요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예시 프로젝트에 붙여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다 혼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붙여놓지는 않았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이제 로그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레디스를 한번 사용하는 그런 레디스에다 인설트를 넣는 거죠. 레디스에 데이터를 올리는 거죠. 그쵸? 요 이제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API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주문이라는 걸 넣는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오더 요청이었다. 그럼 오더 프로젝트로 넘기게 됩니다. 오더 프로젝트로 데이터를 넘겨요. 오더 프로젝트에서는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아, 이게 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제가 이제 구현을 해놨어요. 오더로 넘어오면은 오더에서는 레디스에 인증 정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가 있는가 또는 중요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확인이 되어 있으면은 오더에서는 딜리버리 서비스로 그러니까 주문 처리를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주문 처리를 하게 되겠죠. 주문 처리 직후에 딜리버리 서비스로 보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이렉트하게 여러분 한번 보내는 것도 우리가 구경을 해볼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했던 딜리버리 서비스가 죽어 있으면 오더 서비스에서는 메시지만 보내고 끝나버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Q라는 곳으로 이벤트 메시지를 하나 발송을 할 거고, Q를 구독하고 있는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에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면서 끝내도록 할 겁니다. 끝. 여기서도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만의 또 어떤 기능들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시스템 간의 연계가 정확해야 돼요. 자, 뭐 혹시라도 한두 명이 잘못해가지고 이 API를 못 만들어준다거나 또는 호출 방법을 막 모르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그냥 지금 동작을 시키면 돌아갈 텐데요. 자, 일단 프로젝트 4개를 한번 켜볼까요? 게이트웨이 한번 켜보고요. 4개를 킵니다. 자, 켜놨더니 하나에서 지금 에러가 나네요. 그쵸? 어떤 에러가 계속 나고 있죠? 어떤 에러가 하나 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하나 보시면은 채널 에러라는 게 하나 나고 있을 거예요. 채널 에러. no queu라고 되어 있는 no queue. 딜리버리 queu라는 게 없다. 제가 오더 queu가 아니고 여러분 딜리버리 queu로 만들어 썼나 봐요. 잠시만요. 오더 queu가 아니고 여러분 딜리버리 queu라는 게 있어야 되네요. 잠깐 RabbitMQ 여러분 들어가셔가지고
포트 번호 1567입니다. 1567이 1567이 들어가셔서 큐, 오더 큐가 아니라 딜리버리 큐를 하나 만들게요. 딜리버리 큐. 자, 들어오셨으면은 요 큐 명칭 딜리버리 큐라는 거 여러분 하나 지정을 하시고 큐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오더 큐는 안 쓸 거고요. 딜리버리 큐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딜리버리 큐. 큐 지우시고 싶으면은 이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밑에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딜리트 큐 있죠? 지우시고 싶으면 오더 큐라는 애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딜리트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이름은 여러분 서비스에서 사용을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들었으면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여러분 켜보세요. 하나 안 켜진 애가 있죠. 딜리버리 서비스라는 애. 자, 네 번째 프로젝트까지 그래서 아마 켜졌을 거예요. 네 번째 프로젝트까지 켜져 있을 겁니다. 자, 1번 한번 확인하러 와보자. 1번. 유저 프로젝트에 유저 컨트롤러라는 데로 이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로 코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같이 이것저것 만들려고 하면은 또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자, 유저 컨트롤러가 하나 있는데요. 포스트 요청이고, 자, API 명세서를 한번 좀 봐볼까? 포스트 요청이고 API 유저 로그인이라는 요청이죠. API 유저 로그인. 자, 그리고 얘는 뭐가 여러분 안 열려 있냐면요. 크로스 오리진이 열려 있지 않아. 크로스 오리진. 그쵸? 크로스 오리진이 열려 있지 않으면 외부에서 다이렉트하게 여러분 호출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다이렉트하게. 그쵸? 외부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외부 다른 사람이 바로 이 포스트 요청을 보내는 거는 불가능해. 반드시 뭐를 통해서 들어오게 만들 거냐면은 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잠깐 가보자고. 게이트웨이. 자, 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바 코드도 아무것도 없고요. 리소스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뭐를 하나 여러분 쓰고 있냐면은 스프링 클라우드 모듈에 게이트웨이라는 모듈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MSA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이거를 받아주시면 사실 요 클라우드 모듈에는 여러분 이 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주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라는 곳에서 자, 서비스 포트는 8181번이에요. 게이트웨이에. 그쵸? 자, 그리고 라우팅을 해주게 되는데 뭐 느낌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름은 오더 서비스라는 이름이야. 라우트 0번. 자, URI 주소, 연결할 URI 주소는 로컬호스트의 8282번이에요. 그럼 8282번 이게 무슨 말이냐? 설정만 해주시면은 클라이언트에서 API의
오더 그 하위에 어떤 것들,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동작하고 있는 서비스 로컬호스트 8282번으로 연결해 주겠다라는 거야. 그대로 받아가지고, 요청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라우팅, 연결해 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처럼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림처럼. 우리가 게이트웨이 서비스로 API 유저 로그인이라는 요청을 집어넣으면 이 게이트웨이가 확인을 한 다음에 API 오더라는 프로젝트구나. 여기 밑에 있네요. API 유저라는 요청이었구나. 그러면 어디로? 8484번, 로컬호스트 8484번으로 그대로 토스해가지고 넘겨준다라는 거죠. 자, 이 API 8484번, 그러면 로컬호스트 8484번에는 누가 있냐? 누가 계시냐? 바로 얘가 있습니다. API 유저 로그인 레스트 컨트롤러.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관통하고, 네,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관통해가지고 여기까지 진입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진입이 된다. 클라이언트에서는 그러면 제가 몇 번으로 여러분 요청을 보내볼 거냐면은, 자, 이 유저 컨트롤러는 여러분 8484번이에요. 포트 번호가 8484로 넣을 거 아니야. 게이트웨이 서비스 8181번으로 넣을 거야. 8181번. 8181번. 요청 넣으면 얘가 받아가지고 라우팅 시킨다 그랬죠? 그쵸? 여기까지 잘 전달이 되는지만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자. 좀 간단하게 요청이 전달되는지만 한번 찍어 놓읍시다. 유저, 로그인, 호출됨. 이 정도만 그냥 넣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물론 다 됩니다. 다 되는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어서 드린 거기 때문에 다 되는데 한번 이제 눈으로 보자 이거죠. 눈으로 한번 봐보겠다. 재실행을 한번 하셔야 될 거고요.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우리 부메랑 한번 켜볼까요? 부메랑. 부메랑으로 들어가셔서, 자, 부메랑에서는 리퀘스트 하나 새롭게 만드시고, 자, 여기에 전달돼야 되는 요청 주소는 요거예요. 요거 http 로컬호스트 8181번으로, 그러니까 즉 이 게이트웨이 서비스로 들어옵니다. API 유저 로그인이라는 대로 포스트 방식 갖다가 집어넣고 포스트 방식 써주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 형식이냐 폼 형식이냐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서비스 만든 사람이 이제 물론 저지만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 폼 방식으로 데이터 줘야 돼? 제이슨으로 데이터 줘야 돼? XML로 데이터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호출을 해줘야겠죠? 부메랑으로 가서 폼, 자, 폼 타입에 ID가 하나 있고요. ID. 패스워드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뭐 ID는 아무렇게나 적으시고, 패스워드도 대충 이제 아무렇게나 적으셔가지고 샌드를 해보시면은 토큰이라는 걸 하나 받았습니다. 토큰이라는 걸 하나 받았고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는지 볼까요?
자, 토큰이라는 걸 하나 받아왔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 게이트웨이를 지나서 로그인 서비스로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방금 출력해 놓은 요 API 유저 로그인이라는 게 호출이 됐어요. 그쵸? 그쵸? 호출이 되었고요. 자, DB는 제가 연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DB는 연결을 안 했습니다. DB는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 로그인 처리 내가 하겠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셀렉트 해가지고 조회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자, 유저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은 이런 기능들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로그인에 성공했다고 가정을 하고 레디스라는 곳에다가 인증 정보를 하나 저장해주는 코드가 여기에 있어요. 자, 레디스 서비스에 이제 save라는 함수입니다. 자, 레디스를 여러분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 레디스에 대한 설정을 간단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해당 설정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레디스 config라는 곳. 자, 레디스 config라는 곳에 config에 configuration이라고 해가지고 bin으로 요런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사용 방법, 그 사용하려고 하는 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레디스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레디스 템플릿이라는 게 하나 필요해요. 그 템플릿에다가 뭐 DB와의 연결 정보 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객체를 보내요. 유저라는 객체를 레디스로 데이터를 보냈을 때 레디스에서는 이 유저 객체를 다시 풀어서 문자열 유형 같은 평문으로 바꿔야 돼요. 또는 반대로 이 유저 객체 그러니까 객체 자체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객체 자체를 그 저장되어 있는 유저 객체를 다시 가지고 올 때 그 유저 객체를 우리가 자바의 객체로, 그러니까 문자열 유형의 그 유저 객체를 자바의 객체로 여러분 바꿔주려면 타입이 다르죠. 그러니까 객체와 문자열은 타입이 좀 다르죠. 그때 이제 사용되는 개념이 직렬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직렬화. 알아만 두세요. 알아만. 이거는 제이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이슨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으로 여러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 자바 객체를 우리가 리턴하면은 클라이언트에서는 제이슨 데이터를 받잖아요. 그쵸? 그 과정 중에 자바 객체를 문자열로 바꾸는 과정, 직렬화 과정이라는 거를 거쳐야 되고요. 문자열을 다시 오브젝트 유형으로 거치는 과정, 역직렬화라는 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정. 그러니까 개념을 알아두시라 이거야. 그냥 개념을 알아둬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해시 타입에서 키를 문자열로 직렬화하기 위한 설정을 하나 해준 거고요. 요거는 이제 밸류를 제이슨 유형으로 다시 역직렬화하기 위한 설정을 하나 해준 겁니다. 여기는 사용하려는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이제 레디스 서비스라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save라는 함수를 볼까요? save 함수. 자, save 함수에서 put 해가지고 토큰이라는 거를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유저 토큰이라는 키에다가요, 그렇죠? 토큰이라는 키에다가 유저 아이디
라는 이름으로 아이디를 하나 집어넣었고, 토큰이라는 키에다가 맨 앞이 해시키, 두 번째가 그 해시키 안에서의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키, 그 다음에 값이거든요. 자, 또다시 이제 해시키에다가 유저네임 홍순자라는 걸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토큰에다가 30초, 30분 TTL 설정을 하나 해놨어요. 자, 그럼 잠깐 이제 레디스로 여러분 들어가 봅시다. 자, 레디스는 포트가 6379번이네요. 이 아니고 레디스 인사이트 55340번 5540번. 자, 레디스에 접속을 해봅니다. 뭔가가 하나 올라왔네요.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어떤 값이 어디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온다를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보세요. 헬로우는 이거 어제 연습했던 거니까 지우고, 어떤 값이 어디에 들어가면 어떻게 저장된다 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저장까지 했어요, 여러분. 저장까지 했고, 요 토큰이라는 거를 하나 발급해가지고, 이거 그냥 이제 문자열로 제가 만들었는데, 이 토큰의 개념은 문자열이 아니라 뒤에서 제가 다시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뭐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값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세요. 이 토큰이라는 거를 클라이언트로 이제 보내줬다 이거죠.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는 이 토큰이라는 값을 하나 받았는데, 얘는 뭐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어떤 뭐 API 서비스를 쓸 때 이 토큰을 실어 보내 가지고 나에 대한 인증이라는 거를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 두 번째 서비스에서 요청을 보낼 때 토큰이라는 걸 보내서, 야, 나 이거 인증된 사람이니까 인증됐는지 안 됐는지 찾아봐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이 고유한 값을 클라이언트가 이제 받아서,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이제 모바일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프론트엔드 서버 같은 곳, 거기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 토큰을 가지고 백엔드 서비스로 다시 이제 요청을 집어넣어서, 야, 나 인증된 사람인데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보낼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보낼 용도로. 대략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뭐 API 쓰다 보면은 이런 인증 토큰이라는 거를 받게 돼요. 카카오 서비스 같은 거를 사용한다든가 뭐 네이버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API 키를 등록하고 실행을 했을 때 이런 이제 인증 토큰이라는 걸 받는데, 그 토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이런 문자열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뭐 인증 그 레디스에도 얘가 들어갔죠? 레디스에도 자, 47초 남았네요. 47초. 이렇게 갱신 한번 하고 갑시다. 갱신. 다시 한번 호출을 해주시면은, 자, 또 샌드 해가지고 한 여러 번 제가 이제 눌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레디스에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뭐 각각 그 사람들의 고유한 이제 뭐 인증 정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 번 누르시면은 저장이 되죠. 30분 동안.